Je réveille l'alchimiste de la nature, qui est plus petit qu'une poussière, mais assez fort. D'abord, mélange bien le nourouk émietté avec le riz dur. Et après, mets le nourouk et le riz mélangé dans l'eau. Et voilà, c'est ici que se termine mon rôle. Dès maintenant, c'est l'alchimiste de la nature qui va réveiller le goût. Maintenant, tout ce qui me reste à faire, c'est attendre. J'ai rencontré ce miracle du goût, qui est comme une magie. L'été dernier, quand le nourouk fleurissait. Je viens de France, le pays du pain et du vin. Cependant, j'aime beaucoup le makgeolli coréen. C'est pour cela que je cherche comment faire le makgeolli. Cette histoire commence sous l'arbre gardien, quand je passais par ce petit village. 아따 시원히 맛이 좋소. 그렇지요. 진짜 맛있네. 예. 어이 자료도 한 잔 해봐 와서. 막걸리 물 짜라. 오늘 와 한 잔 줄게. 막걸리 잡술잔 아신가 모르겠네. 아, 진짜 맛있어요. 여기 한국의 맛이라. 네, 맞아요. 이게 농주라 이것이. 땀 쪽쪽 흘리고. 이거 한 잔 먹으면 피로가 다 풀리고 땀도 개고 맛도 있고 건강에도 좋고 보약이라. 술이 아니고 보약. 막걸리를 잘 먹네. 네, 막걸리 많이 마셔요. 한 뭐야 양이 얼마 돼? 2잔, 3잔, 5잔, 10잔. 우리는 들고는 못 가도 한동안은 마시고 가. 요 들고는 못 가보고서 여기 딱 한동안은 못 가도 옆으로 간다고. 뱃속에 여코는 간다 그래야지. 자, 한 잔씩 하세요. 자! 그래서 그 막걸리 만들고 싶으면 뭐 필요해요? 그 누룩을 갖다가 지금은 이제 우리 밀로 갈아가지고 누룩을 지어요. 누룩을 동그랗게 Didier? 밟아갖고 누룩? 지어가지고 이불 밑에다 띄워. Ah, 버물러가지고 je ne comprends pas du tout ce qu'ils disent. 3, 4일 정도 띄워놓으면 저 술이 돼버려. 요거 그거예요. 누룩? 근데 누룩이 뭐예요? 누룩꽃이 잘 피해야 술이 맛있어. 누룩꽃? 아, 누를 것도 몰라? 누를 것이 꽃이 누룩이 피어, 누룩에서. Ah, 모르겠어요. Je ne sais pas ce qu'est le nourouk, ni la fleur de nourouk, mais j'ai apprécié ce moment de partage avec ses grands-pères autant que le makgeolli. 생각나면 이걸 또 와. 이렇게 하는 내일도 줄게. 이거 요리 이사 와. 야, 요요. 아, 맛있네.
On peut dire qu'un verre d'alcool coréen contient beaucoup de choses. C'est simple, mais le goût est assez intrigant. Le secret se cache-t-il dans le Nuruk? Oui, partons à la recherche du Nuruk. 이게 술 만드는 누룩이에요? 한국에서는 전통주 만들 때 이게 없어서는 안 되는 누룩. 아, 쌀로 해가지고 만드는 누룩.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걸 이제 잘 만드느냐 못 만드느냐에 따라 술 맛도 좌우되고. 단단하게 이쁘게 빚으세요. 왜 단단하게 만들어야 돼요? 이게 단단하지 않으면은 이 공간이 비익이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나쁜 미생물들이 생성해요. 그러니까 때문에 단단하게 할 때 이 안에 있는 좋은 균들이 많이 생성돼 가지고 좋은 술을 만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단하게 만들어야 돼요? 단단하게 해야 돼. 정성껏. 마음과 정성껏. 최대한 정성껏. 한국 술 같은 게 좋아해요? 좋아요. 비가 올 때 막걸리 많이 마셔요. 한국 문화, 한국 스타일지 엄청 좋아요. 이걸로 빚은 술을 맛보게 해드릴게요. 재밌어요. 재밌어요. 진짜 궁금해요. 배꽃이 필 무렵 담는 술이 있습니다. 그 술을 위한 누룩을 이화곡이라 합니다. 3주 정도가 지나면 누룩에 미생물들이 자랍니다. 겉을 깎아낸 누룩은 만들어지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처음엔 그저 쌀가루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술을 만들 좋은 미생물들이 가득합니다. 이제 100일을 기다리면 맛있는 술이 완성됩니다. 이게 술이에요? 마요네즈 아니에요? 술. 술? 네, 술. 한번 보세요. 마요네즈나 술이나 맛을 봐야지. 막걸리 맛 있어요. 네, 막걸리. 맛있지? 맛있어요. 맛있어요. 마요네즈처럼 근데 막걸리 안에 좀 멋있어요. 이걸로 맛있어요. 이걸로 이렇게 찍어서도 먹어도 되고. 또 맛있어요? 네. 이렇게? 냄새 진짜 막걸리 냄새 있어요. 네, 맞아요. 막걸리 냄새. 맛있지? 맛있어요. 맞아요. 진짜 막걸리처럼. 막걸리. 조금 먹어야 취하면은. 내가 술 많이 마실 수 있어요. 옛날에 이게 한국에서는 궁궐에서 사신들에게 대접하던 술. 굉장히 귀한 술이죠. 배꽃이 필 무렵 담는 이화주는 600년 전부터 빚어온 술입니다. 누룩부터 모든 걸 쌀로만 빚어 만들어지는 양도 많지 않아 더욱 귀한 대접을 받았었죠. 빚을 때 물을 사용하지 않는 특별한 술입니다. Quand la nature a-t-elle apporté à l'homme le cadeau de la fermentation pour la première fois? 약 7,000년 전 인류가 포도를 발견하면서부터입니다. 포도를 따먹고 난 뒤
남겨진 포도에서 즙이 자연 발효되었고 그 맛을 본 인류는 이내 기분이 좋아졌죠. 이것이 최초의 발효 음식이자 오늘날의 포도주입니다. 아, 맛있어요. 이 아재에다 한번 찍어 먹어봐.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렇게. 막걸리. 누르코트에 대해서 많이 들었는데 그 누르코트 무슨 말 뜻이에요? 누룩꽃은 누룩이 피는 그 곰팡이에요. 거기 이제 그 예쁘게 이제 많이 피었을 때는 누룩이 잘 만들어졌다. 좋은 그 술을 만들 수 있는 좋은 미생물들이 잘 만들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미생물 중에서도 효모라는 균이 있어요. 효모가 이제 우리 좋은 음식물을 만들지. 그러니까 그 효모가 굉장히 중요하죠. La levure? Quelle levure utilise-t-on pour faire de la bonne nourriture? Le voyage du goût en Corée. Ce voyage m'a rendu très curieux. Les pièces d'un puzzle que j'ai reçues de chaque personne rencontrée. Lorsque le puzzle sera terminé, aurai-je découvert la magie de la Corée et de ses secrets? 마크가 담근 술 항아리에서는 누룩과 고두밥이 물 위로 떠올라 술 익을 준비를 합니다. Levure, levure, levure. 오, 셰프. 안녕하세요. 오, 마크 오랜만이네. 오랜만이에요. 자, 잠깐만요. Il fait du pain depuis plus de 20 ans. Il doit donc bien connaître la levure. 셰프, 휴무가 안에 뭐예요? 마크가 제일 좋아하는 막걸리하고 맞아요. 그 빵을 만들 때 공통점이 있어요. 효모가 꼭 들어가야 되는 음식이 막걸리랑 빵이에요. 휴무가 있으면 막걸리 만들 수 있어요? 빵 만들 수 있어요? 둘 다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막걸리를 만들 때는 알코올을 더 많이 발효가 되게 해서 술을 만들게 만드는 게 막걸리인 거고, 빵을 만들 때는 많이 잘 부풀어 나고 좋은 풍취에 나는 알코올이 나게 만드는 효모를 한 가지만 써서 만드는 게 빵이에요. 효모는 단세포 미생물입니다. 너무 작아서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생명이지만 우리 몸에 이로운 존재입니다. 효모가 들어간 대표적인 음식은
맥주, 포도주, 막걸리와 같은 술과 빵입니다. 효모는 곡물 속의 당분을 먹고 알코올과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내는데요. 빵을 만들 때 부풀어 오르는 것도 바로 효모가 만들어내는 이산화탄소 때문입니다. 빵은 기본적으로 곡물가루, 물, 소금, 그리고 효모로 만들지만 맛과 향, 식감은 주로 효모에 의해 정해집니다. 빵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효모인 거죠. 효모가 없으면 빵이 아닙니다. 주인공은 효모예요. 그렇죠? 왜? 효모는 생명체니까. 우리나라에서 보편적으로 보면 외국에서 있는 특히 종주국인 프랑스라든지 프랑스가 원래 제일 유명하고 고급적인 상업적인 효모를 만들어서 전 세계에 수출하고 있는 나라예요. 한국에 있어 효모 없어요? 한국에 단일 효모는 없고 한국에서도 빵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회사에 있는 효모를 사서 빵을 만들어야 돼요. 전 세계 제빵 효모 시장은 프랑스와 미국 등 일부 나라 기업들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한 기업은 160년 전부터 효모를 개발해 생산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효모를 거의 수입해 빵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독자적인 빵을 만들고 싶어서 한 10여 년간 거쳐서 사실은 공기 좋은 데도 찾아다니고 여러 가지 하다가 한국에서만 나는 막걸리를 생각을 하게 됐죠. 누룩에서 그쪽에 있는 빵에 가장 적합성이 좋은 효모를 찾아냈어요. 그래서 드디어 통상적으로 써왔던 효모에서 이제 독립을 하는 거죠. 대한민국이 빵에 가장 중요한 효모를 발견해서 사용하니까. 그래서 빵의 독립을 선언합니다. 그 누룩 막걸리 만들 때 들어가는 맞아요? 네, 들어가는 그 누룩이 맞아요. 복합적인 미생물을 뭉쳐놓은 게 누룩이라고 보면 돼요. 그 안에는 수억만 마리 이상이 되는 그 많은 미생물 중에서 빵 만들 때 가장 적합성이 좋은 미생물을 찾아낸 거예요. 누룩에서 찾은 토종 효모로 만든 빵은 수입 효모로 만든 것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토종 효모로 만든 빵이에요, 이 식빵. 좋은 냄새. 약간 달짝지근한 부드러운 맛이 나요. 냄새가. 네, 맞아요. 먹을 때 맛도 약간 그런 맛이 날 거예요. 그게 우리 토종 효모의 비밀이야. Je pars pour récupérer une autre pièce du puzzle. À la recherche de la levure qui garde le secret du Nuruk indigène. 조선 숙종 때 산성을 쌓기 위해 사람들은 이곳으로 모였습니다. 사람들은 고단한 노동을 이기기 위해 술을 마셨는데요. 그것이 바로 막걸리였죠. (36년간) 성을 쌓는 동안 성 안에서는 누룩이 빚어지고 술이 익어갔습니다. 그렇게 300년 이상 누룩꽃을 피워온 마을. 금정 산성 마을입니다. 술 젓기가 한창입니다. 고두밥과 누룩이 잘 섞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죠. 이 고단한 정성을 하루에 한 번씩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쏟아야 비로소 막걸리가 완성됩니다. 발효가 시작되면 막걸리는 하나의 생태계가 됩니다. 누룩에 있는 많은 효모들은 끊임없이 알코올을 만들어내며 술을 익어가게 하죠.
Oh, c'est le même son que quand il pleut. Le son ressemble à une averse qui me fait repenser au 막걸리. 자연은 맛을 선물했고 인간은 기다림을 통해 최상의 맛을 이끌어내는 것이죠. Le trésor du Nuruk se cache dans un lieu si vieux et ancien. Ah, ça c'est le Nuruk. 이 누룩꽃은 안에 자세히 보게 되면 이렇게 노란 꽃도 있고 또 보면 약간 검은한 꽃도 있잖아요, 그죠? 검은꽃, 흰꽃 이렇게 있어요. 전문적인 용어로 하면 황국균, 흑국균, 백국균이라고 합니다. 그 균을 총망라하고 있는 것이 누룩입니다. 그래서 꽃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꽃이 잘 이렇게 피어 있다는 것은 누룩 속에 우리 그 술을 잘 만들 수 있는 효모라든지 유산균이라든지 유익한 균들이 아주 잘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신호인 것이에요. 꽃이 잘 피었다는 것은. Et le Nuruk est composé de quoi alors? C'est une forme différente de Nuruk de riz que j'ai vu à Samchok. 밀 누룩은 통밀을 거칠게 갈아 물과 섞어 반죽한 뒤 발로 밟아 공기를 빼는 것이 관건입니다. 숙련된 발사위로 10,000번쯤은 디뎌야 좋은 누룩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빈틈없이 단단하게 만들어야 그만큼 누룩꽃이 잘 피기 때문입니다. 모양이 잡히면 누룩방으로 옮겨지는데요. 이제 정성스럽게 만든 누룩을 이쁜 꽃이 피길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이 방 안의 모든 것은 누룩이 꽃을 피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심지어 거미줄조차 말이죠. 방을 한번 옮겨가지고 누룩을 실제로 시도해 본 적이 있었는데 전혀 이런 꽃이 피질 않는 거예요.
그건 뭔가 하면은 지금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은 이 공구 중에 누룩꽃을 예쁘게 피게 하는 그런 그 좋은 그 균들이 항상 이 누룩바위라든지 여기에 딱 내재되어 있다고 봅니다. 약 한 달간의 시간이 지나면 누룩에 좋은 미생물이 자리 잡고 이내 꽃이 피게 됩니다. 전통 누룩은 주 원료가 밀이라는 점에서 빵과 닮아 있는데요. 이는 제빵에 적합한 효모를 누룩에서 찾을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누룩에서 추출한 효모를 이용해 빵을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빵은 약간 반죽이 살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미생물을 다루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살아있는 생명체를 다룬다는 느낌으로 항상 빵을 대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사용했던 제빵용 이스트도 충분히 천연 재료고요. 사탕수수에서 나온 이스트고요. 빵의 맛을 부여하는 데는 전혀 손색이 없는 효모입니다. 저희가 쓰고 있는 토종 효모는 누룩에서 또 추출한 거고 세상에 없던 이스트를 발견해서 그거를 제빵의 적성에 맞게끔 배양한 거기 때문에 기존의 빵의 맛을 풍미를 부여하는 거에 시작부터가 좀 다르다고 볼 수 있고요. 한국의 토종 어떤 효모로서 한국인의 소화력에 적합한 효모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게 대한민국의 빵 맛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토종 효모를 사용하기까지는 많은 기다림과 정성이 필요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들 그 전국의 뭐 청정 지역이나 그리고 뭐 전통적인 오일장 같은 데서 뭐 메주나 누룩 같은 데서도 찾고 했습니다. 누룩에는 한국 고유의 환경에 맞는 효모와 유산균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특히 밀가루 환경에서 잘 자라고 또 발효력이 우수한 효모를 찾는 거였는데요. 그런 가정하에서 누룩에서 찾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이제 한 뭐 1만 개 정도 샘플을 갖다가 구해서 그 중에서 가장 적합한 한 개를 찾았는데요. 지속적인 노력과 비용뿐 아니라 많은 열정이 필요한 그런 작업입니다. 누구나 기술로 빵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영역은 효모가 가지고 있습니다. 효모의 대사에 따라서 빵의 건강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떻게 효모를 잘 컨트롤해서 우리 인체에 유리한 그런 물질들을 많이 만들 것이냐가 가장 우리 관심사입니다. 이번 어떤 효모 개발을 통해서 우리 국내 자원을 활용해서 앞으로 다른 산업에서도 이런 걸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토종 효모의 고향인 누룩으로 돌아가 볼까요? 누룩은 아시아권 문화입니다. 곡물을 빻아 물을 섞어 사용하는 누룩과 곡물 나달 자체를 사용하는 흑침 누룩으로 크게 나뉩니다. 입국이라고도 하는 흑침 누룩은 청주, 막걸리 같은 술을 만드는 양조 산업에 주로 사용됩니다. 찹쌀과 소금을 섞어 누룩식혜와 누룩소금을 만들기도 하는데요. 누룩의 효모가 만들어내는 맛과 향을 이용한 음식들이죠. 누룩소금의 경우 적은 염도로 맛을 낼 수 있을 정도로 효모의 풍미가 진가를 발휘합니다. 이쯤 되면 효모를 비롯한 누룩의 미생물들은 맛의 연금술사라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입니다. 잘 발효된 누룩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겉에 붙어있는 불필요한 균들을 털어내야 합니다. 버리는 게 아니라 다시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일입니다.
pourquoi détruire comme ça le Nuruc alors qu'il est si précieux? Le Nuruc n'a pas bien fleuri? 왜 누룩 썼어요? 지금 여기 보면 자세히 보세요. 자세히 보면은 이 안에 유익균이라든지 유산균이라든지 그런 효모균들이 여기에 꽉 차 있어요. 이걸 갖다 이렇게 부숴가지고 찐 고도밥하고 같이 섞어가지고 발효 땡겨에 넣는 거예요. 발효 땡겨에 넣어가지고 약 6, 7일간 숙성을 하면 맛있는 막걸리가 완성됩니다. 막걸리 정말 좋아해요. 막걸리 정말 좋아하세요? 진짜 맛있어요. 근데 막걸리 만들 때 왜 이렇게 넣을 수 없어요? 아니 이렇게 넣어도 되긴 되겠죠. 네, 그렇지만은 이렇게 잘게 부음을 해서 이 안에 들어있는 균하고 고두밥하고 골고루 섞이게 되고 빨리 좋은 술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겠죠. 막걸리 좋아하신다고 그랬죠. 네네. 네, 막걸리 좋아하신다고 그러니까 제가 이 누룩을 이 500년 역사를 가진 누룩을 제가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진짜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집에서 막걸리 만들 수 있어요? 예, 집에서 이거 가지고 막걸리 만들어 보세요. 집에서 그 막걸리 만들 거예요. 예. 만들어 보세요. 예. 마크의 술 항아리에서는 미생물들의 축제가 한창입니다. Une autre pièce du puzzle est assemblée. Et je viens d'apprendre qu'il faut du soin et aussi beaucoup de patience. On me dit qu'après avoir fait le makgeolli avec le Nuruc, les résidus peuvent être réutilisés. Mais ça s'utilise où? 막걸리를 만들고 남은 지게미를 다시 물로 한 번 더 걸러냅니다. 눌러주며 지게미에 있는 남은 효모들을 짜내는 것이죠. 전통 밑가루에다가 막걸리 오고 그 막걸리만 해요. 안주가. 밀가루, 막걸리? 예. Oh, j'ai hâte de savoir comment c'est fait. La manière de pétrir ne m'est pas inconnue. 이거 술 찌꺼기로 만든 술빵이거든요. 많이 먹으면 칠 수 있어요? 찌면은 알코올 빠져나가 버리고 그게 애기가 먹어도 괜찮아요. 애기 먹을 수 있어요? 예. 이따 갖고 가서 딸 갖다 드릴래요? 딸 있어요? 딸 없어요. 아들도 없고? 없어요. 어쩐가 큰일 났네. 나중에 이쁘게 만들면 예쁜 딸도 나고 예쁜 아들도 나고 그래요. 예쁘게 만드세요.
이렇게 예뻐요? 예, 예쁘게 만들었습니다. 예쁜 딸 낳았어. 근데 그 빵 만들면 왜 술을 넣어요? 그냥 술 안 넣고 밀가루만 하면 딱딱하거든요. 술을 넣어야 이 밀가루 자체가 부드러워져요. 이것이 많아져요. 부풀어 가지고 이따만해져요. 그래야 맛있어. 쫄깃쫄깃하고요. 근데 왜 부풀어요? 이유는 잘 몰라. 그것까지는. 우리도 할머니가 있었잖아요. 할머니들한테 배운 그대로 한 거라 이치는 잘 모르겠네. 옛날에는 다 할매들, 엄마들 해갖고 해줬잖아요. 이것은. 엄마 생각도 나고 할머니 생각도 나고 그래요. 술빵이 부푸는 이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시절 할머니, 엄마에 대한 맛의 기억이 더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어머니로부터 전해온 술빵의 비밀은 바로 술지개미에 남아있던 효모입니다. 이제 가마솥 안에서는 마법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효모의 연금술이 시작되는 것이죠. 신기하게 맛있죠. 참 이렇게 커진 거 신기하단게요. 맛있지요? 많이 잡숴. 많이 잡수세. 무심코 해갖고 먹으면 우리는 맛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빵을 만들어 먹기 시작했을까요? (1853년) 조선을 찾은 한 프랑스 신부의 편지 한 통에 한국 최초 빵에 대한 그 단서가 담겨 있습니다. 비록 빵을 만들기엔 열악한 상황이었지만 그들에겐 아이디어가 있었습니다. 제빵 효모 대신 막걸리를 사용해 반죽을 만들고 떡판에 올려 치대기를 했죠. 이렇게 완성된 반죽은 아랫목에 숙성시켰습니다. 그런 다음 시루 항아리 위에 빵 반죽을 올리고 그 위에 커다란 항아리로 덮어 열을 가두는 방식으로 간이 오븐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한국 최초의 빵, 우랑떡입니다. 숯불에서 구운 것이 마치 소의 고함 같다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비록 조선인에겐 낯설고 신기한 음식이었지만 누군가에겐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담겨있는 우랑떡이 한국 최초의 빵이 된 것이죠.
150여 년이 흐른 지금 빵은 단순 기호식품을 넘어 하나의 음식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며 음식 트렌드를 이끄는 것이죠. 빵 위에 바르는 건 쌈장입니다. Quoi? Attends. Et on met le samjang sur le pain? Même les herbes au-dessus? C'est un monde très différent auquel je n'avais pas pensé. Ça ressemble plus à du bibimbap qu'au pain. C'est comme un sandwich avec une bonne sauce et des légumes, plutôt que du samjang. 진짜 놀았어요. 이게 이제 천연 효모로 구운 빵인데요. 여기에 어떤 걸 올려 먹어도 잘 어울리게끔 빵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스프레드 대신에 쌈장을 바르고 그 위에 나물을 올리면 조화가 잘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느끼는 천연 효모의 매력은 무엇일까요? 굉장히 자연스러운 우리 몸에 친숙한 맛이라고 해야 되나요? 먹었을 때 몸에 부담감도 없고 그리고 이렇게 또 먹고 싶은 그런 욕구가 생겨요. 씹을수록 감칠맛이 우러나는 맛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고소하고 되게 그 자연의 맛인데 꾸밈이 없는데 뭔가 나를 끌리게 하고 다시 한번 또 먹고 싶다. En connaissant le monde invisible, je suis surpris de nouveau par les merveilles de la nature. La capacité de la levure à être des dizaines de milliers de fois plus petite que cette fourmi est étonnante. 이 식빵 한 조각에 몇 마리의 효모가 들어있을 것 같아? 10마리? 50? 100억 마리. 100억 마리? 처음에는 작은 양의 그 효모를 넣지만 얘를 100억 마리, 요 한 조각에 100억 마리까지도 정식할 때까지 발효를 하면서 내는 알코올취가 우리한테 좋은 풍미를 주는 거고 그때 내는 비타민 같은 거라든지 이걸로 우리한테 영양 보충을 시켜주기 위해서 영양가를 공급해 주는 거예요. 효모가 갖는 풍부한 영양분 때문에 예전에는 효모 자체를 알약 형태로 만들어 먹기도 했습니다. 체질이 허약하고 또 사람이 부모가 얘가 뭐 오줌을 많이 싸고 그럴 때 많이 먹입디다 그렇게 생각이 많이 나죠. 저도 그걸 먹고 자랐으니까. 원기소는 좀 먹어봤습니다. 어렸을 때요? 60년대 원기소 먹은 거예요. 원기소. 맛이 어때요? 뭐 고소하죠 뭐. 우도가 맘마 먹을까? 맘마. 원기소다. 영양제 먹자. 원기소는 60년대 당시 유일한 영양제였습니다. 소화제 비슷한 알약인데 콩가루 묻힌 것처럼 고소하고 맛이 있었습니다. 맛있겠다. 나도 한 개 먹어볼까? 아우, 우와,
맛있다. 우선 면역력을 증진시키는 베타글루칸이라는 면역 관련 다당류가 이 효모 안에 있어요. 그래서 효모를 먹으면 면역력이 증진되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고, 화장품 거기에도 이 술을 만든 지게미가 들어가서 미백 효과를 내는 거거든요. 또 효모는 단백질, 또 비타민 B군이 풍부하게 있어서 신진대사를 증진시키는 역할, 두뇌 기능을 좋게 하는 역할, 또 여러 가지 영양 성분이 있어서 다양하게 좋은 역할들을 가지고 있는 게 또 영양적으로도 효모입니다. 효모와 같은 미생물들은 누룩에만 있는 게 아니고 세상 어디에나 있습니다. 꽃, 곤충, 과일과 나무의 껍질, 우리가 손닿는 모든 곳에서 수천 년을 있어 왔습니다. 자연에는 15만 종의 효모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전 세계적으로 지금까지 확인된 종은 불과 1,500종 정도입니다. 인류에겐 미지의 세상인 거죠. 효모가 인류 앞에 그 존재를 드러낸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인류는 현미경이 발견되기 전까지 수천 년 동안 효모의 존재조차 알 수 없었죠. 그저 자연의 섭리로만 여겨져 왔을 뿐입니다. 그러던 중 불과 150여 년 전에서야 비로소 프랑스의 미생물학자 파스테르에 의해 포도주가 효모로 인해 발효된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됐습니다. 그로부터 인간은 효모를 연구하기 시작했고 이제는 가질 수도 있게 됐습니다. 또한 지구상의 미생물을 포함한 모든 생물을 보호하고 공정하게 이용하기 위한 국가 간의 약속도 만들어졌습니다. 1992년 6월 UN 환경개발회의에서 158개국의 국가가 서명한 협약. 바로 생물다양성 협약입니다. 이 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2010년 일본 나고야에서 의정서가 채택됐고 2014년 유엔을 중심으로 발효됐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생물 자원 사용에 해당 나라의 허락을 받고 이익도 공유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미 많은 나라에서는 오래전부터 고유의 미생물을 자원화하기 위해 많은 투자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누룩이나 김치, 된장 같은 전통 발효식품의 미생물들을 체계적으로 자원화하지 못한다면 다른 국가에서 한국 고유의 미생물을 활용하더라도 우리는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사용하던 발효 미생물의 경우는 우리 것임을 입증함으로써 생물 주권을 확보할 수 있지만은 현재 해외 미생물 자원을 사용하는 경우 이익을 공유할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미생물들을 찾아내고 그것을 대체하는 일은 굉장히 장기적으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토종 효모의 개발은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요? 고유한 우수 종균을 개발하는 의의는 미생물 하나를
찾고 활용하였다는 데서 끝나지 않고 기본적인 미생물 산업, 발효 산업의 기반을 확립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미생물을 이용해서 고품질의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확립이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발효식품의 전반적인 가치를 우리가 향상시킬 수 있다고 기대합니다. Pendant longtemps, l'homme ne savait pas ce qu'était la levure. Il ne connaissait même pas son existence. Nous avons fabriqué de l'alcool et cuit du pain. Pour l'homme, manger du pain et boire de l'alcool est devenu une chose naturelle. C'était un champ de bataille de microbes minuscules qui se maintenaient chaque jour depuis 7000 ans. Bien qu'invisibles à l'œil nu, elles sont un régal pour les papilles. Ces petites vies sont un cadeau et un patrimoine de la nature qu'il nous faut protéger. Mais jusqu'à maintenant, le pain et l'alcool ne sont pas suffisants pour me rassasier. Après 7 jours d'attente, c'est enfin fermenté. Le long temps d'attente est dissous dans l'alcool. La nature est dans la levure et les fleurs. Et on sent le parfum et le goût que ces vies ont fabriqué. Le jour où le Nuruk fleurit, le goût commence. Le jour où le Nuruk fleurit, l'attente commence. Oh, c'est trop bon! Ah ouais? Ah, c'est super bon.